SK하이닉스가 일본에 반도체 공장 지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일본 반응입니다. 후쿠시마에 인공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궁극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공장이 생기는데 굳이 해외 기업의 반도체 공장이 일본에 필요할까? 다이아몬드 반도체는 훌륭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실리콘이 견디지 못하는 엄청난 고온과 고전압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반도체의 철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스타트업이 그 기초를 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박수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그 쓰임새는 마치 트럼펫과 피아노만큼이나 다릅니다. 다이아몬드 반도체는 전력 반도체입니다. 자동차나 발전소처럼 거대한 에너지를 통제하고 흘려보내는 근육과 혈관의 역할을 하죠. 반면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것은 뇌의 해마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생산해내는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 누군가의 소중한 사진, AI가 학습하는 수억 개의 연산 결과를 잊지 않고 저장해두는 기억 창고입니다.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이 뇌의 기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의 다이아몬드 반도체 공장이 100개가 생긴다 한들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두 가지를 두고 하나가 있으니 다른 하나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보소. TSMC는 소니 등 자국 제조사와의 연결고리라도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일본 내에 엮일 기업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의 세금 보조금을 써가며 유치해야 하는가? 반도체는 어느 하나의 천재적인 기업이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극도로 예민하고 복잡한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의 악기와 악보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장인들이 바로 일본에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시네츠화학 디스코, 일본이 자랑하는 이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은 SK하이닉스에게 중요한 파트너들입니다. 미야기현이든 어디든 일본의 SK하이닉스의 공장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외딴 섬이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물류 비용을 줄이고 공동으로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는 커다란 시스템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쓴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이해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은 단순히 외국 기업에게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국 내의 첨단 산업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제조 공정 능력과 일본의 강점인 소재 장비 기술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 그것은 결국 일본 경제의 혈관에 새로운 피를 돌게 하고 자국 소부장 기업들의 안정적인 매출처를 안방에 확보해주는 괜찮은 투자입니다. 일본의 깨끗한 물을 쓰는 리스크도 있다. PFAS 문제 등 수십 년 후의 건강 피해와 환경 오염을 잊어선 안 된다. 환경을 걱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구마모토에서 일어난 수자원 고갈, 우려나 PFAS과 불화와 함몰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안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톱티어 반도체 기업들, 가령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거대 고객사들은 단순히 칩 성능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환경을 보호했는지, 아리백을 달성했는지, 수자원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ESG 경영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최첨단 반도체 공장들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물 정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초순수얼트로 퓨어워터를 만들기 위해 끌어다 쓴 물은 공장 내부에 고도화된 수처리, 시설을 거쳐 상당 부분 재활용되며 배출되는 물 역시 높은 환경 기준을 거칩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 방식대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수자원을 파괴한다면 일본의 지방정부가 나서기 전에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퇴출당하고 말 것입니다. 감시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자본주의의 잣대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반일 감정을 드러내며 크레임을 걸 것이다. 기술자들이 일본의 매너와 규율을 배우지 않아 치안이 악화될 것이다. 아시아권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많이 보내 합법적으로 땅 투기를 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사실관계를 넘어 혐한을 보여줍니다. 반도체 공장 설립과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그곳에 파견되는 기술자들은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단위의 미시 세계를 통제하고 양자역 학적 오류를 수정하는 고도로 훈련된 엘리트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반일 감정이나 땅 투기 같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수율일드 향상과 공정 최적화라는 과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를 빼면 비즈니스와 과학,
최전선에서는 오래전부터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며 교류해 왔습니다. 구마모토의 TSMC 공장 건설 과정을 보십시오. 대만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그 가족들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이 살아나며 오히려 새로운 글로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국적이라는 단순한 틀로 개인의 인격과 직업적 윤리를 재단하는 것은 일본이 선진국일 때나 하세요. 1인당 GDP 한국, 대만보다 못 사는 것들이 누가 누굴 차별해? 한국, 대만이 일본 차별해야지. 1980년대 기술 국어라는 한국이 아니요. 한국 이나노인데 TSMC도 팔라노 공장 지어줘도 좋다고 하면서 어디서 깝죽대냐.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이 좋은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그것으로 최고의 메모리 칩을 굽고 미국의 기업은 그것을 설계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오늘 아침 나와 당신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법입니다. 자국의 기술력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의 훌륭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침략을 당하는 일도 아닙니다. 미야기현이든 다른 어떤 곳이든 한국의 반도체 공장과 일본의 소부장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면 그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물결이 될 것입니다.